가뜩이나 협상력이 떨어져 있는 국회가 더 얼어붙었습니다. 청와대 국정감사장에서 버럭 소리를 지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한국당이 해임을 요구하면서 국회 일정에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예산심사와 또 선거법, 공수처법 등의 협상 모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총선을 향한 여야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이른바 쇄신 경쟁이 주목되고 또 여권으로 압축해보면 이낙연 총리의 총선 등판론이 현실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더 훈수 정치에서 이런 사안들 짚어보죠. 여의도 훈장 정치구단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낙연 총리 등판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실성이 있을까요? 현실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낙연 총리는 국민적 인기가 좋잖아요. 예.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로도 1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따뜻한 그러한 인상과 말솜씨가 총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후임 총리가 있어야 뭐 당으로 가든지 무슨 역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총리는 국회에 인준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고심하실 것으로 믿고 네. 또 이낙연 총리로 봐서는 차기 네. 정치의 연속 대권 가도를 가기 위해서는 빨리 돌아오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투수로 하면은 9회 말 등판하지 않을까. 즉 이해찬 대표만큼 리더십이 확실한 분이 없습니다. 일거에 조국 장관의 전국에서 총선 전국으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 부글부글 끓어가던 민주당의 불만을 탁 제압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러 가지 단점을 국민들이 언론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개혁 공천은 역시 이해찬 대표가 하고 함께 총선은 치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낙연 총리로서는 대통령께서는 예산 통과를 하고 네. 12월쯤 개각을 하게 되면은 1월중 네. 총리 청문회 및 인준해서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실상 2월에 민주당의 공천이 끝나거든요. 예. 그 후에 등판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낙연 총리가 등판하면은 저의 대한신당은 굉장히 손해입니다. 호남 인사여서 그런가요? 호남 인사에서 인기가 좋거든요. 저도 좀 안 오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 또 우리 진보 세력의 승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등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리를 하면 9회 말 등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현재 국회 상황 놓고 보면은 예산 정국이 끝난 뒤에 그리고 또 그 국회 인준 절차 청문회 뭐 다 거쳐야 되니까 그런 기간까지 고려하면 민주당 공천이 끝난 시점에 당으로 복귀해서 역할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뭐 그래도 뭐 2월에 당으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4월 총선까지 2달 가까이 이해찬 대표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합이 잘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해찬 대표의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소위 이박연합, 이해찬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네. 이때 이해찬 대표가 저를 설득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모든 당권 업무를 후보에게 일원화하자. 이랬을 때 저는 절대 반대했어요. 후보는 후보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 당은 당대로 해야 된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연을 저한테 3차례 설득을 해서 4번째 할 때 그 이유를 듣고 합당하다 해서 우리가 모든 당무 권한을 후보에게 단일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희생 정신이 이해찬 대표에게는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쁜 말로 악역 다 하고 장악해놓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적당한 선에서 대표를 물러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 선거를 치르는 일선에서 후퇴할 수도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득력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해주신 말씀 중에서 총선 막판에는 이해찬 대표가 아예 당권을 선대위원장 등에게 다 사실상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네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선대위원장으로 올 것이다. 네. 그러면 그런 권한을 뭐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욕심 있는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2년 반 임기를 위해서 그러한 결단도 하실 분인데 네. 그렇게 결단하면은 저는 손해입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박 연합은 2012년 얘기였나요? 그렇죠. 네. 예. 밖에서는 이박 담합이라고 하죠. 그래요. 네. 자, 자유한국당 리더십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이제 박찬주 파동 때문에 좀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수습을 하겠습니까? 수습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당에 황교안 위의 네. 대안이 없어요. 음. 그렇지만은 황교안 대표가 박찬주 대장을 끝까지 옹호하면서 이제 조금 꼬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황교안 리더십은 전두환 삼청 교육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한국당에는 뚜렷한 예. 인물이 없고 이미 황교안 체제로 즉 친박 세력으로 완전히 짜여 있기 때문에 저는 총선은 그대로 간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뭐 당 대표는 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원내 대표는 임기도 다 됐고 뭐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또 나경원 원내 대표를 대체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일부 있더군요. 상당히 많죠. 그럼- 특히 유기준 의원 같은 분은 과거에 나경원 대표하고 경선에서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의지가 있는데 네. 저는 나경원 대표가 물러가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이 황교안 대표가 해당 행위다 등등 비난을 하더니 그래도 자기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는 나경원 대표가 저 개인적으로도 비교적 가까운 사이인데 황교안 대표를 잘 모셨어요. 그리고 그 대권 후보로 도전할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나경원 콤비가 네. 그대로 이어지고 만약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황교안 대표도 다른 분보다는 나경원 대표하고 콤비를 맞출 것이다. 네. 황 대표가 뭐 나경원 대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해서 뭐 해당 행위했다는 그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나 대표 향한 말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그런데 황교안 대표 말씀은요 네. 늘 바꾸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일단 박찬주 대장한테도 뭐 얼마나 하다가 지금은 또 아니라 하고 이렇게 바뀌니까 모르지만은 예. 아무튼 정치인들 말이 잘 바뀝니다. 그렇지만 황교안 대표는 신인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국민들이 안 좋아하는데 구정치인보다 더 거짓말하고 잘 바꾸더라고요. 그건 몰라요. 뭐 저는 사실 뭐 정치 초년생 뭐 정치 신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정치를 오래 한 거죠. 옆에서 봤죠. 그리고 공안검사들은 정치인을 지배했지 네. 자기들이 이 정권의 하수인들로서 야당 탄압하고 민주인사들 감옥 보내는 데 앞장섰지 정치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의식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대표면은 나를 따르라 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의외로 소통이 안 되고 그러한 것이 도도처처에서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안검사 출신들이 대체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 그렇죠 뭐. 다 그렇습니까? 되게 그래요.
자, 뭐 여야 관계가 강기정 정무수석 논란으로 더 얼어붙고 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지난 1일이었죠. 그 국회 운영위에서 한 청와대 국정감사. 예. 그때 있었던 문제 장면 잠시 같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가능하다고 보고.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지금 무슨 말씀을 한미동맹 그렇게 하십니까, 약화됐죠. 의원님? 일본과의 뭐가 지소미아 어거지입니까? 파기했죠. 뭐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자, 우리 핵과 안보가 미사일, 불안하다고 아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미사일 체계를 막을 수 있다고요? 막을 모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아니 표현을 그렇게 했어. 왜 위원장은 저는 답변을 여기 우기다니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내가 증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역할하시. 잠시 우기다가 뭐예요? 정상적 감사가 어려우므로 잠시 감사를 본인의 발언으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당일 현장에서 유감을 표명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강 수석의 행동 옳지 않죠. 옳지 않다. 옳지 않죠. 네. 왜냐하면은 정무수석은 여야의 소통을 위해서 네. 대통령의 입이고 대통령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운영위에서 설사 나경원 대표가 심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저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제가 광주 전남 의원들 중에서 후배로 제일 강기정 의원이 예. 가능성이 있는 우리 지도자감으로 육성하자. 예.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음.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얘기합니다만은 이 방송에서 조정래 선생의 천년의 질문 그 소설에도 나옵니다만은 네. 성격하고 음성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네. 저 성격을 좀 고쳐야 고쳤으면은 큰 정치인이 될 건데 아쉽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건 잘못인데 저는요 저기서 민주당의 무능을 보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나경원 대표가 저렇게 막말로 심한 얘기를 하면은 물론 국회에서 싸우지 않는 게 최고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네. 하고 소리도 지르고 샤우팅해서 정지를 시켜야 돼요. 과연 청와대 비서실에다 싸우게끔 놔두는 것은 집권 여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기정 수석이 유감 표명하고 또 오늘 또 무슨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100번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던데 우리 강기정 수석이 잘못했습니다 네. 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고 네.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좀 전략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이 저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원내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저것 때문에 네.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광화문 가는데 그러면 역풍 맞아요. 그래서 한국당은 잘못하면은 국회 보이콧당, 네. 광화문당으로 개명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말씀 중에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시각 국회 상황입니다. 국회 예결위가 당초 오늘 오전에 열리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강기정 정무수석이 노영민 비서실장을 대신해서 출석한다고 하니까 한국당에서 국회 올 필요 없다. 그리고 아예 이제 그 예결위를 미뤄놨던 거잖아요. 네. 그 예결위가 지금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만 강기정 수석이 지금 국회에 와 있고요. 사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 간에 지금 협의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결위가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태로 의원들은 지금 좌석에 착석해 있습니다만 강기정 수석이 이 현장에서 사과를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사과를
야당에서 수용을 하고 예결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할지 지금 뭐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기정 수석이 저 버럭하는 저 습관은 버려야 돼요. 네. 잘못된 거예요. 저도 잘못했다고 많이 지적을 했는데 나와서 또 자기도 잘못했다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네. 나경원 대표도 한국당도 받아들여야지. 저렇게 파행하면은요 이제 강기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당이 모든 것을 역풍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국회 보이콧탕 되지 말고 날만 새면은 광화문 나가는 광화문당 되지 마라. 이게 과유불급,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강기정 수석은 저기 나와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네. 또 나경원 대표는 한국당은 예결위를 국회를 계속하는 것이 서로 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당위를 해주셨고 나름대로 훈수를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을 들어보니까 아예 국회 올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입장이던데. 말이야 그렇게 하죠. 뭐. 사과를 받아들일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럼 뭐 그 강기정 수석 때문에 국회를 영원히 닫으면 한국당 역풍으로 망해요. 네. 지지도 떨어지는 건 보세요. 예. 그럼 국회 상황 저희가 조금 더 취재를 해보고요. 강기정 정무수석의 사과가 나오면 뭐 해당 발언도 조금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지난 1일에 있었던 청와대 국감장에서의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날 이제 출발은 정의용 안보실장의 답변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 당시 이제 정 실장이 북한 ICBM과 관련된 발언도 했고 그 문제로도 지금까지 비판을 받고 있더군요. 그 문제가 됐던 발언 잠시 듣고 질문드리겠습니다.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럼 군이 답변을 잘못한 거네요? 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 답변에 담겨 있는 그 텔이라는 것이 이제 이동식 발사대를 의미하더군요. 예. 근데 이제 군이 잘못 답변한 거냐 이거는 군에서는 북한이 이동식 발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정의용 실장은 그것이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보면은 완전히 다른 말 같이는 보이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텔 네, 이동식 발사대는 ICBM을 싣고 가서 네, 이동하잖아요. 네, 거기서 발사한다는 의미이고 정의용 실장이 말씀한 것은 그 텔, 네, 그 차에서 직접 발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즉 지금 현재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네. SLBM은 텔에서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ICBM은 액체 연료이기 때문에 고체 연료로 바꿔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텔로 싣고 가서 내려가지고 고정해서 고체 연료로 바꿔가지고 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간 데다가 중점을 두면은 이동식 발사고 네, 고정해서 발사하는 것이라면 고정식이고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요 이동식이냐 뭐 고정식이냐 저걸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중거리 미사일은 북한에서 고체 연료로 쏘아 올린 적이 있어요. 네, 프랑스에서 고체 연료를 개발해 가지고 ICBM 발사 때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고체 연료가 개발돼서 중거리 미사일은 텔에서 발사한 적이 있고 네. 옮겨가지고 저렇게 발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술 개발이 진척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북한에다 이상 시간을 주면은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를 열어서 저러한 문제를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북미 실무회담과 정상회담이 네.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빨리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해야지. 네.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간사들이 이상한 발표를 하니까 역시 이해운 정보위원장이 정리를 해서 네, 바로 잡아줬죠. 바라졌죠. 네.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저걸 가지고 싸우는 저 한국당 저렇게 해서 되겠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두 분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ICBM을 뭐 이동식으로 쏘냐 안 쏘냐 이거 핵심은 사실 가장 완성된 단계는 고체 연료를 장착해서 텔에서 이동하면서 쏠 수 있는 그 단계인데 지금 북한이 그 단계에 많이 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텔로 이동만 하고 발사는 액체 연료를 주입해서 발사하는 고정식으로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가 어렵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네. 이동식으로 발사를 하고 있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맞는 말. 이런 상황입니다. 이동이 되니까. 네, 근데 핵심은 더 이상 기술 발전이 안 되게 ICBM이 없어지게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꾸 네. 북한의 저런 말단 지역적인 것 가지고 싸우면은 네. 미국도 우리가 영향력이 있잖아요. 네. 안 되면은 기술은 발전되기 때문에 사실 보수 한국당에서 오히려 북한에게 기회를 더 주고 있다. 네. 저는 그럴 때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어제 정보위에서 그 서훈 국정원장의 답변을 민주당 간사가 잘못 전하는 바람에 이제 뭐 민주당인지 한국당인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한국당 간사가 그랬고요. 네. 어제는 이제 김민기 민주당 간사가 그랬고,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12월로 이제 정해진 것처럼, 네. 근데 그건 아니라 그래요. 그렇죠. 그럼 언제쯤 열릴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12월까지 기다리겠다.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12월까지 최소한 실무회담 진척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만나서 되든 안 되든 사단이 벌어질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실패한다고 하면은 저는 북한이 큰 도발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김정은 위원장도 약속을 지키게 또 미국도 더 이상 예. 시간을 주면은 저러한 이동식 텔, 네. 액체에서 고체 네. 이런 진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한 번은 할 것 같아요. 또 그 사이 북한은 계속해서 시험 발사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발사체를. 우리 놀라지 말자 이거죠. 우리가 시간을 주면은 더 손해다 네. 하는 것을 저는 10여 년간 계속 주장해 온 겁니다. 네. 북미 간에 한 번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실무 협상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잘 되면은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거고, 예. 안 되면은 북이 이제 도발 모드로 한 번은 들어갈 것이고. 북한이 절대 가만히 있을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외교산 좀 중요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보죠. 그 한일 관계 관련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본에서 1+1+ 알파. 이게 이제 1+1은 일본 기업 그리고 한국 기업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알파는 과거에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뭐 한국 정부가 출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 그런 안이 있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문희상 의장안은 우리 국민들 성금을 거기다 넣어서 징용 피해자들 보상해 주자라는 그런 방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어때요? 제가 일본 다녀오고 지금까지 접촉한 바에 의하면은 예. 강제징용 네. 배상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본은 이건 못하겠다. 이미 끝난 거다. 네. 이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문희상 의장이 상당히 진전된 안을 냈기 때문에 또 아베 총리도 이상 가서는 안 된다. 양국이 네. 다 손해 아니에요 지금? 네. 무역도 다 손해고 지소미아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끌으니까 11분간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약식 환담을 했단 네. 말이에요. 이건 좋은 진전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일본에서는 다음 발표가 또 다릅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강제징용 문제를 어떤 경우에도 일본 기업도 국민도 지불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책임져라 네.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진전이 되면은 좋은 타협안이 나올 거고 네. 그 타협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죠. 정부 레벨에서 잘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일 양국의 이익이고 네.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 안보적으로도 이익이고 특히 한미일 공조가 가장 필요한 미국의 국익이기 때문에 예. 미국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저는 지소미아와 화이트리스트를 일괄 타결시키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강제징용 문제도 1+1+ 뭐 국민성금이 되건 알파가 되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전망 그렇게 하시는군요. 거기서 알파 제가 아까 한국 국민이라고 했습니다만 한일 양국의 국민 성금이고요. 예. 그리고 1+1에서 그 한일 기업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은 전범 기업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한국 기업 중에 이익을 받은 기업들이 이제 출연을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어떤 당위론, 그러니까 한일 간의 갈등을 해소시켜야 된다. 지소미아도 한미일 안보 동맹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한테 강한 그 백색 국가 그것도 철회시켜야 한다. 여러 가지 당위는 동의가 되는데요. 국민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강제징용 문제, 일본 정부의 책임, 일본 전범 기업들의 책임을 뺀 방안이 국민 정서에 부합할 것인가? 그러니까 국내 여론을 타고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부단히 설득해야 되고 네, 법원에서도 계속 판결은 존중돼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은 다시 김대중 오부지 선언으로 돌아가서 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이 아베 수상은 오부지 오부치. 수상이 되는 그런 생각으로 가면은 저는 된다. 그리고 이것이 한일 관계의 역사적 정리와 실익 면에서도 안보 면에서도 우리가 서로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더 많은 설득을 하면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갈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는 갈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저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다. 저희 선친도 독립운동하다가 대구 형무소에서 살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훈처에서 보훈 기금을 받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은 그러한 것이고 지금 현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나갈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설득을 해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그렇죠. 주시는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는 안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부단히 설득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